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방문각 제5회 모의고사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나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 개공, 소공은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는 등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될 사람, 개업공개사 등록할 사람 모두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벌금 받았는데 벌금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너 때문에 벌금 냈으니까 내가 낸 벌금 돌려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니까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민사상 손해배상을 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처벌 받은 거 벌금을 너 때문에 내가 냈으니까 내가 낸 벌금 돌려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정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직원이 손해 입히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직원이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하죠. 7일 X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양벌규정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몇 개인가 이런 게 가장 어렵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몇 개인가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3개입니다. 우리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보면은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5개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 중개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번, 6번 두 개를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 공개하는 것은 이거 직거래 사이트죠.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신청받은 날,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해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한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에 보면 1, 2, 3, 4, 5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미제출. 4번 지정신청,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4번 제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 1번부터 5번 꼭 비교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동그라미 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개공, 소공에게만 있고요. 보조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신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소속공개사도 품위유지 의무 있습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죠.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되고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부담합니다. 5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융자를 1억 받았으면 채권 최고 금액은 한 1억 3천 이렇게 설정하죠.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럼 현재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했는데 1,000만 원 남은 게 아니라 연체까지 시켜가지고 나중에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 갚아라고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 금액을 꼭 설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 법제 33조 1항입니다. 틀린 것. 1번 개업공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개사, 보조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금지 행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공은 신체 보존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게 예금이 비결 이렇게 기억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게 예금이 비결입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지금 이게 금지행위니까 개공 등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징역 벌금 받을 수 있죠. 금지행위 하면은.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우리 핵심 비교정리 11번에 있습니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11번 메뉴에 제목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하게 되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거래계약이 무효이다. 판례가 있습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예를 들면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개업공개사가 직접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가 직접 매수했기 때문에 무효다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처벌되는 단속 규정이지만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한다 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된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고요. 만약에 5번 금지행위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역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매매한 경우, 아직 선정된 게 아니라 지위, 딱지, 물딱지 이런 거 하면 금지 행위 맞습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고요.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 행위고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 의뢰인을 대리했다. 한 명을 대리하는 거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그리고 비업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인데 광고지 보고 했으면 그거는 개업공개사인 줄 모르잖아요. 의뢰인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에 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 금지인데 비업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거래 금지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아닌 거.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그리고 3번의 신고센터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물론 종결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 받은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개월 이내 X네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2020년 8월 21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40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2번, 13번이 여기 4번, 5번에 있죠. 4번, 5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의 80%는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장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숙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태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했는데 2014년도에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완화죠. 업무 정지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더 강화된 게 아니라 완화라고 국토부에서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 말 없어도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도 확인 설명할 수는 있으나 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이전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25조 2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되죠.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에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기본적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함에 따라 부담한 조세가 아니라 취득 시 부담할 조세를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2022년 1월 1일 올해부터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6번에 있으니까요. 5번, 6번, 9번, 13번 네 가지를 암기하면 두 문제 푼다고 했습니다. 6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번 확인 설명해야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번 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